제가 그 밥 푸는 데에다가 고기를 이만큼 푸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진짜 별종 보듯이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때는- 야, 너만 먹냐? 이렇게. 그것도 그래요. 그게 진짜 너무 죄스럽고 네. 그렇게 하다 병 걸린다, 혈관 막혀 죽는다. 오히려 제가 영양학 석사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요.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예쁘신 다이어트 주한님 모시고 제 3편 네, 우리 영양학의 문제가 뭔가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단 중에서도 좀 생소한 식단, 네.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카니보어 식단을 하시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배워왔던 영양학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정반대 수준이죠. 완전 정반대인데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영양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나라에서 알려주는, 내가 분명히 영양학과에서 비싼 돈 몇 천만 원을 등록금을 내고 공부한 그렇죠. 영양학대로 내가 식단을 짜주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파하고 무료로 막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칼로리가 문제인가 해가지고 저 스스로도 양을 계속 줄여보고 운동을 하루에 한 3-4시간씩 해보고 그 사람도 그렇게 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단에 대해, 공부에 대해 솔직히 저도 흥미를 잃었었어요. 분명히 내가 공부한 대로 철저히 했고 탄수화물 55%에서 70%, 그 다음에 단백질은 딱 20%, 지방은 최대한 적게 이렇게 먹어서 식단을 구성했는데 아니 몸이 점점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정작 차라리 막 집에서 밥 먹던 나는 몸이 좀 예뻤던 것 같은데 뭐 점점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보기 싫게 막 이중턱이라든가 이런 데 살이 찌고 안 먹어도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탄고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다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호전이 되니까 확신을 느끼게 되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알려주는 영양학은 탄수화물이 55%에서 70%예요. 근데 최근에 그나마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55에서 65 권장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7에서 20%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은 15에서 30%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학교 급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양 권장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법까지 제정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이 탄수화물, 엄청난 고탄수화물의 식단의 비율대로 식단을 짜야만 해요.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까. 그래서 이대로 이제 식단을 공급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원래 모든 선조들이 육식을 위주로 하는 식단을 했었지만 점차 이제 어린 아이들도 약간 ADHD 생길 정도로 당류를 너무 급식에 공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근데 이게 탄수랑 이제 네. 당이랑 이제 물론 뭐 똑같은 탄수화물에 들어가긴 하지만 네. 약간 좀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다르죠.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 급식에서 있는 65%의 당, 뭐 설탕 이런 것도 많이 넣어도 되는 건가요? 관계없이 무조건 발주량 기준으로 탄수화물 퍼센트가 들어가요. 발주량 기준으로? 네, 어쨌든 그러니까 빙과류라든가 아니면 맛있는 음료류로 너무 탄수화물을 끼워 넣어요. 근데 실상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고기를 찾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고기를 발주를 해놓고 뭐 쌀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주를 많이 넣었다가 그게 다 잔반량으로 나가죠. 근데 발주량 가지고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나라에서 시정명령을 안 받으려면은 발주를 이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근데 애들이 잔반을 남기면 또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입에서 거부할 수 없는 당을 많이 넣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탄수화물 안에는 뭐 식이섬유 포함된 좋은 나물류도 있을 거고 네. 건강한 쌀밥도 있을 것인데 네. 어차피 이것들은 남기고 고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걸로는 탄수화물 안 채워놓고 계속 아이스크림, 과일, 뭐 찐빵류, 막 떡류, 빵류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채우고 그래야 잔반량이 안 남고 애들이 와 우리 급식 맛있다라고 이제 포토제닉한 것들만 올리다 보니까 그런 영양사들이 나라에서 상을 받아요. 문제는 정말 건강한 식단을 짜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신념이 있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단 거 주고 가공식품 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건강한 식단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드시는데 오히려 조금 인기 많은 영양사들은 다 가공식품 퍼레이드인 거예요. 그러면은 조리사들도 일이 진짜 쉬워요. 영양사도 일이 쉽고 다 계산된 영양량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도 사실 잘 안 사죠. 이게 급식에 고기가 나오기보다는 우유로 그냥 단백질을 네, 맞아요. 대부분 이제 또 초등급식은 더 문제예요. 초등급식은 우유가 기본으로 나가니까 네. 그 초등급식에 우유가 들어가는 게 이 비율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은 퍼센트 안에서 단백질이 요만큼밖에 안 남는데 그러니까요. 고기 반찬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흉내는 내야겠고 하니까 주로 나오는 게 소세지고 전분 가득한 소세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급식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이게 성장기 때는 탄수화물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세포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게 이제 커지면서 성장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렇게 될 때 항상 DNA가 기본으로 만들어져야지 세포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DNA의 기본 그 구조 자체가 5탄당이에요. 네. 그게 6탄당에서 5탄당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6탄당인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어야 유전자를 새로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당이 섞여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탄수화물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네.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어른이 되면은 고칠 수 있잖아요. 네, 어른이 되면 고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영양학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군대 급식 그 식판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네. 반찬은 이렇게만 있고 밥이 이만큼이잖아요. 네. 국이 이만큼이잖아요. 네. 근데 국에는 솔직히 맛만 내기 위해서 거의 MSG 들어가고 뭔가 제대로 된 건더기가 안 들어가고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고기 반찬은 꼭 이 네 칸 중에 한 칸만 차지를 해요. 네. 이제 사람이 되더라도 이제 산업급식 안에서도 그거를 쭉 유지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주는 밥은 아직도 학교급식법에 맞는 그 정도의 비율을 따르고 근데 정말로 내가 식단을 밖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카니보어나 키토제닉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러면 그 식판에 네. 구성을 여기에 밥을 풀지 말고 여기에 반찬을 풀고 이렇게 좀 바꾸면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네.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 밥 푸는 데에다가 고기를 이만큼 푸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진짜 별종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야, 너만 먹냐? 이렇게. 그것도 그래요. 그게 진짜 너무 네. 죄스럽고 네. 그렇게 하다 병 걸린다, 혈관 막혀 죽는다. 오히려 제가 영양학 석사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되게 말랐었어요. 지금보다 20kg 덜 나가서 55kg 이렇게 빼짝 말랐는데 너는 그렇게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냐부터 시작해서 알려주면은 또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뭐 너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저희 회원들은 나가서 거짓말 쳐요. 막 당뇨가 걸려가지고 탄수화물 못 먹는다고 과일 주면 저 못 먹습니다 이러고 아니면은 뭐 제일 거짓말 쉽게 치는 게 저 요즘 한약 먹어요 이거 많이 하고 한약 먹으면 뭐가 제한 사항이 되나요? 사실 한약마다 제한 사항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의사의 구분까지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하거든요. 내가 요즘 식단 코치를 봤는데 뭐 이 다이어트 주화가 먹지 말라더라고. 그게 뭔데? 야 너 그러다 죽어 이러는데 의사가 이거 먹지 말래 하니까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식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럼 이 식단이 지금 기존의 영양하고 이제 일단 탄단지의 비율 자체가 네. 많이 틀린데 탄단지 이외에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뭐 소금, 뭐 이런 거지 미네랄, 않겠습니까? 영양제, 네. 수면 시간, 생활 시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비타민 D도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데 맞아요. 비타민 D가 혈중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챙겨서 먹이고 무조건 햇빛 한 번은 보게 하고 잠에 잘 잘 수 있도록 수면 활동 좀 도와주고. 근데 이게 그래요. 비타민 D도 지용성이라 가지고 네.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을 같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사실 햇볕 보는 것만큼 계속 보충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육식을 드시고 비타민 D를 보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카니보어 식단 자체가 사실 이제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보면 지금 현대 영양학이 너무 틀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식이섬유를 거의 잘 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무슨 뭐 생길 수 있는 문제 뭐 이런 거 겪어보신 건 없어요? 뭐 변비가 일단 심하게 생겼다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의아해하시는 게 대부분 그러면은 변비 오지 않냐는데 네네. 완전 정반대예요. 오히려 장이 진짜 편해지고 카니보어는 솔직히 다이어트보다는 외국에서도 가장 크게 목적을 두는 게 장 치료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채식 동물을 선사시대 다 넘어가도 우리가 이제 막
채식에 가까운 식생활을 한 지 인류 역사로 따지면 1%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거의 이제 대형 동물 다 같이 단체 사냥해서 잡아먹거나 아니면 때때로 과일 같은 거를 먹었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이상의 식이섬유를 먹다 보니까 오히려 개실염이라든가 췌장염 같은 게 걸리게 되고 그리고 진짜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혈변을 많이 누시는 분들조차도 장치료 과정 딱 거치면서 한 변량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소화되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응아로 나와야 되는데 소화되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아예 안 먹다 보니까 그냥 고기에 약간의 금섬유나 내 소장에서 뭔가 퇴화된 이제 섬유만 나오다 보니까 변의 양은 줄어들지만 복부 이제 가스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장이 너무 편안해져서 이제 하는 사람들의 변비의 기준이 내가 편안하고 변을 10초 안에 넣을 수 있냐 없냐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변기에 30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지금 3초 만에 앉았다 일어났다 나와서 그러니까 일단 장이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영양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먹어야 된다. 네, 이랬는데 완전 반대죠. 안 먹어도 되더라. 네,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동물성은 주로 포화지방이지 않습니까? 네. 동물은 포화지방이 이제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은 오메가3 같은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 올리브유 그런 거 먹어야지. 너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불포화지방은 안 먹고 포화지방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예, 그럼요. 저희 채널에 보면은 제가 그 유럽에서 완전 전 세계 통계 자료를 가지고 포화지방 섭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포화지방을 오히려 적게 먹을수록 여러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비만, 당뇨병 뭐 이런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가 아주 높아져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메가3를 챙겨 먹는 건 좋지만 오메가6가 많은 거가 더 위험하거든요. 포화지방이 많고 막 이런 것보다도 식물성 정제된 기름, 뭐 카놀라유라든가 그런 게 진짜 잘못된 거지 포화지방은 그렇게 나쁜 기름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포화지방을 먹으면 좋은데 네. 이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하고 같이 들이다 섞이잖아요. 네. 그건 폭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코탄고지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많이 먹는 사람이 단 것도 많이 먹어. 대신 근데 또 당뇨는 덜 걸려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왜냐면 탄수화물만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지방이 코팅 역할을 해주면서 당은 좀 덜 올라가죠. 그렇지만 진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고기 먹으면 혈당 덜 올라가니까 단 거 먹을 땐 고기를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근데 내가 탄수화물을 먼저 쓰기 때문에 그 고기는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 네. 안 좋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소금이 이제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데 네. 소금도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하고 같이 먹게 되면요. 이것도 폭탄이 돼요. 근데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사실 이제 뭐 소금이나 포화지방을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네.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소금하고 포화지방을 내 몸에 좀 이롭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줄이는 게 좋고 네, 맞아요. 그걸 줄이는 순간 소금과 포화지방은 오히려 내 몸에 유익하게 엄청 유익하죠.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단을 꼭 하실 때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한 말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니보어나 키토제닉 식단을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게 건강식인데 이 식단을 하면 안 되는지 이 질문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너무 어불성설이에요. 예를 들어 막 탄수화물 너무 가득한 식단이 안 좋은 건데 이 식단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식단이라고 해서 일반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안 좋은 식단을 너무 오래간 해왔고 이거를 이제는 드디어 고칠 때가 왔다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식단을 했었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한 분 있긴 해요. 그분들은 보통 당뇨병 환자들이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탄수화물을 엄청 많이 먹는 줄 알고 다 주사도 맞고 있고 약도 먹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토제닉이나 이제 카니보어 하시는 분들은 당뇨약을 꼭 끊으시고 이 식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당뇨약을 먹으면서 줄어드는 폭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또 당뇨 1형 환자이신 분은 20년 이상 평생 30년 이상을 주사를 맞다가 이제 제가 알려드린 키토제닉 카니보어 식단을 하면서 완연하게 인슐린 주사제에서 탈피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당뇨라는 것도 2형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형 환자는 본인이 맞던 인슐린 주사제의 농도 레벨 조절하셔가지고 다 같이 건강한 식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프지 마쇼를 통해서 이 식단을 아시게 되신 분들이라고 해도 다이어트 주아님의 그 유튜브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꼭 한번 보시고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죠? 식단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건강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